북한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남측이 제기하면 사실상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전면적 차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경제금융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협조해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이 어두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출산 및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휴직자의 업무를 즉시 대행할 수 있는 인력을 사전에 모집해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폭을 더 확대했습니다. 1.3% 코스피가 오르면서 158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1582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2.9% 오르면서 462포인트 선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물을 내놨지만 장 후반부에 이 매물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었고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점차 주춤할지 그에 대한 분석도 잠시 후에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5월 26일 수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상승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외국인도 여전히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1포인트 오르면서 1582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1575포인트에 출발했었습니다. 10시 구간의 외국인의 매물의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심리적 지지선인 1550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었죠. 당연히 기술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12시 구간에 반등을 시도하면서 상승폭을 크게 늘렸습니다. 1582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면 개인의 매수세와 기관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1,000억 원 정도, 기관이 1,500억 정도 매수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이 4,500억 원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그래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13포인트 오르면서 463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454포인트에 출발했었습니다. 꾸준하게 상승세 유지해주면서 박스권 하단 라인도 그리 깊지는 않았습니다. 450포인트 저점 찍은 이후에 그대로 상승폭을 꾸준하게 유지해줬습니다. 오늘 2.9%나 오르면서 463포인트까지 올라섰습니다.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홀로 매도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66억 원 오늘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2억 원, 외국인이 151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외환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압력이 꾸준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오늘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지속했습니다. 오늘은 1원 50전 오르면서 1251원 50전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1245원에 출발했었습니다. 장중 고점은 1259.9원이었고요. 꾸준하게 상승 압력이 작용되는 가운데 오늘 0.12% 오르면서 1251원 50전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떠한 움직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IT 종목들 오르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1.2% 올랐습니다. 9,000원 오르면서 75만 원 기록했고요. 포스코가 1.9%, 현대차가 장 마감에 임박해서 상승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강보합에 마감했고요. 삼성생명 오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5거래일 만에 12% 급등하면서 11만 원 다시 회복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2.4%, LG화학이 2.4% 올랐고요. LG디스플레이 오늘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3.7%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종목들 그래도 올라주고 있는데요. 서울반도체가 7.7% 오르는 가운데 셀트리온과 SK브로드밴드 역시 1%, 2%대 상승 흐름 유지해줬습니다. 메가스터디가 강보합, 포스코 ICT 2.3% 올랐고요. SK컴즈가 7.9%, 8%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 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 주주들의 움직임 예의주시하게 되는데요. 오늘 주도주 가운데서 IT 종목, 자동차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T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가 1.2%, 하이닉스 3.7% 큰 폭으로 오르는 가운데 LG이노텍도 8.3% 올랐습니다. 자동차주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강보합으로 돌아선 상태고요. 기아차가 8% 급등했습니다. 쌍용차 역시 9.5% 올랐는데요. 자동차 부품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만도가 3%, 인지컨트로스 역시 6. 올랐는데요. 자동차 부품주들 역시 많이 올랐습니다. 만도보다는 조금 규모는 작지만 오늘 상한가 오른 종목들도 많은데요.
화승 RNA가 14%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평화전공이 10% 올랐습니다. 인지컨트롤스 역시 6.4% 올랐습니다. 오늘 해운주들도 운임비 상승에 오늘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해운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상선이 2.8%, STX 페노션이 8% 올랐습니다. 흥하여운은 14%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폭을 늘렸습니다. 오늘 또 하나 전자책 관련주들 LG 디스플레이의 호재에 모두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아이리버와 함께 전자책 사업을 동반해서 추진하겠다, 논의 중이다라는 발표가 있은 후에 전자책 관련주들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리버가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고요. ES24가 4.9%, 그리고 인큐브테크 역시 5%, 아이컴포넌트 5.9%까지 상승폭을 크게 늘렸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장 소식 한번 정리해봤고요.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저희가 세워봐야 되겠죠. HMC 투자증권 김중원 책임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조금 더 많이 올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시장 네. 분석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국내 증시 낙폭이 과다했던 만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금일 증시가 반등에 성공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4,500억 넘게 순매도를 기록한 만큼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특징적인 거는 장중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전에만 해도 이제 증시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후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업종별로 좀 특징을 살펴보면 그 환율 상승에 따라 그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가 보였는데요. 환율 하락이 지연된 점 등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또한 금년 들어 상대적으로 저조한 그 수익률을 기록했던 철강주, 특히 포스코가 강세를 기록한 점 등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여전히 현선물에서 큰 폭의 돈방 매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만 선물에서의 그 매도 공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약화된 것이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보면 연기금이 전일 3천억 가까이 매수한 데 이어서 금일에도 순매수를 기록해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고, 그런 점이 이제 국내 증시의 조정 국면에 어떤 연기금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익증권도 보면 그 5월에 들어서 1조 원 가까이 순유입되는 데 따라서 투신권의 순매수도 금일에도 나타났는데요. 프로그램 매도를 고려할 때 투신권은 상당한 규모를 순매수 금일에 했던 걸로 분석됩니다.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의 하락세를 좀 멈췄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를 좀 주고 싶은데요. 타 경제 매체에서도 많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 대해서 걱정이 좀 과도했다. 앞으로 조금씩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네네. 현 지점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반등은 어느 시점에 나올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진단도 함께 내려주시죠. 일단은 1550선 정도의 지지가 어느 정도는 확인됐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일어나고 있는 유럽발 악재, 그리고 이제 곧 있을 그 미국 의회에서 금융규제안 통과 등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딜레버러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악재가 진행형이라는 점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그 미국 금융규제안이라든지 그 독일의 금융규제안 등이 이미 그 시장에 충분히 노출된 악재고, 뭐 미국 금융규제안 같은 경우에 의회를 통과하고 난다면 좀 악재로 가능성은 퇴색될 만큼 그 당분간은 딜레버러지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 악재는 이제 노출됐다고 좀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를 한번 살펴보죠. 이 당장 네네. 오늘 밤에 준비된 해외에서 나올 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밤엔 미국 쪽에서 경제 지표가 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전일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기대 지수가 예상 외로 좀 전망치를 상회한 모습을 보였는데, 금일에도 ABC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증시 영향력은 그 전일 컨퍼런스 보드보단 낮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4월 내구재 주문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현재 컨센서스는 전월 대비 한 1.3% 개선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신규 주택 매매가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 컨센서스는 전월 대비 3.4% 개선된 42만 5천 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유럽발 금융 불안에도 불구하고 전일 컨퍼런스의 소비자 기대 지수가 예상을 상회했던 점을 고려할 때 금일 밤 발표되는 ABC 소비자 기대 지수도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최근 주택 지표 개선은 지속되고 있고 내구재 지표도 잘 나올 걸로 전망되고 있어서 금일 밤 발표되는 경제 지표 대부분은 좀 증시에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오늘 반등이 있던 상황에서 내일장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지 내일장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그래서 증시가 금일에는 좀 반등에 성공했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아직까지는 혼조 양상이 존재한다는 점이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 매력은 매우 높은 상태지만 이제 밸류에이션만 믿고 좀 투자하기는 힘든 상황인데 이는 무엇보다도 향후 기업의 실적을 좌우할 매크로 변수의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소비 둔화 지속 가능성, 특히 유럽의 긴축으로 인한 경기 회복과 소비 둔화 가능성, 그리고 환율의 불안 등 거시경제 변수가 불확실성을 지속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향후 실적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쉽게 논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출 기업들의 유로화 약세 영향으로 대유럽 지역의 수출이 좀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금년 2분기 실적은 좀 전망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지연된 수출 부분은 이제 3분기에는 재개될 걸로 전망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금년 3분기까지 오히려 분기별 이익 전망은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약화되지 않는 만큼 전반적인 증시 정권은 보수적인 투자를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형 우량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이익이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전방 사업의 수혜가 예상되는 특히 금일 봐도 자동차 관련 중소형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LCD 관련 중소형 종목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은 유효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일 코스닥에서도 보면 LCD나 반도체 장비 종목의 강세가 나타났고 또한 이제 타이어 등 자동차 부품주도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전방 산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중소형 종목이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을 일단락되고 나면 좀 개별적으로 강세의 모습을 보였을 만큼 단기적으로는 좀 대안이 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형 우량 종목의 저가 매수 기회를 살릴 수 있을 걸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군들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도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주냐 아니면 경기 방어주냐 어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수출주, IT와 자동차의 기존 주도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포트에 실어놓지 않았다면 좀 저가 매수에 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매수주는 어느 정도 매수 시장이 좀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인 하반기 이후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여러 가지 소식 한번 살펴봤고요. HMC 투자증권의 김중원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북 심리전을 남측이 제기하면 북측은 사실상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남북 장성급 회담 북측 대표단장은 남측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제기할 경우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에서 남측 인원, 차량에 대한 전면 차단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북측은 또 오늘부터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와 해운당국 간 통신을 차단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지난 24일 발표한 조치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제재안에 대한 양국 간 공조 계획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과천청사에서 경제금융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협조해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회의에서 시장 불안이 없도록 외화자금 시장을 점검하고 필요시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금융권과 외환 한라인을 가동해 국내 은행의 외화 차입, 만기 도래 등을 일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코트라, 무역협회 등과 협력해 수출입 시장 동향을 매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이 어두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주식가치 전망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달보다 3포인트 떨어진 99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기준치 100을 밑돌면 앞으로 해당 항목의 전망이 어둡고 이 밝힌 응답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주식가치 전망 소비자 지수는 지난 3월 100일, 4월 102로 높아졌다 3개월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주택과 상가 가치에 대한 소비자 심리 지수도 부동산 시장의 냉각 분위기를 반영한 듯 4개월째 하락해 101로 낮아졌습니다. 정부가 출산 및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휴직자의 업무를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사전에 모집해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서울시 등은 오늘 대체인력뱅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올 하반기까지 휴가 및 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1000명을 모집해 교육하고 결혼이 생기면 즉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대체 인력을 한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해당 직급 공무원의 1호봉에 해당하는 급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우리금융지주가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주 소재 교포 금융회사인 한미은행을 인수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한미파이낸셜 코퍼레이션과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수 절차는 당국 승인 등을 거쳐 7월에서 8월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증권이 맞춤형 자산관리를 제공하는 독립금융판매사인 SM마스터와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제휴로 삼성증권은 SM마스터 소속 에셋 디자이너들을 삼성증권 투자권유 대행인으로 유치하고 SM마스터 고객들을 대상으로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농협이 내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코스피 200지수와 연계한 지수연동 예금을 판매합니다. 1년 만기인 이 상품은 만기 지수가 최소 지수 대비 30%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각각 연 15.9%와 연 15%의 수익을 지급하고 지수 상승폭 또는 하락폭이 최소 지수 대비 30%를 초과하면 수익률이 4.5%로 확정됩니다. 기업은행이 코스피 지수 등락에 따라 적금과 펀드 이체 비율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투자 상품인 IBK 적금 펀드를 판매합니다. 이 상품은 코스피 움직임에 따라 적금과 펀드 이체 비율이 자동으로 조절되면서 고객에게 유리한 투자 형태를 찾도록 설계됐습니다. 네,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기술적 반등이다.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 많은 전문가들이 외쳐준 목소리를 종합해본 결과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코스피가 1.3%, 코스닥이 2.9% 올랐지만 그동안의 하락분을 많이 만회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내일장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 변수들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잘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시아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마감이 됐습니다. 0.6%대 소폭 오르면서 마감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9,524선에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상해 종합지수가 0.2% 오르면서 2,628선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전반적으로도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 상황을 좀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유익 있게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 상황 오늘 밤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